자, 여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3번을 녹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도 자, 바로 작동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MS 컨설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바빠서 영상이 좀 늦어졌어요. 노크 센서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일단 뭔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스마트 트렁크 옵션이 있는 차량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차박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트렁크 버튼 대신에 이거를 설치하면 좀 더 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일반 분들이 제대로 보고 설치할 수 있는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제 차량에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물건 먼저 보고 나머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크 센서 메이튼에서 나온 거고요. 내돈내산입니다.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해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센서가 이렇게 들어있고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자, 빗불, 빨강, 이건 아시겠죠? 상시, 그리고 검정, 접지고요. 테일게이트 스위치, 자, 요게 신호선이에요. 손잡이에서 바로 배선 연결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배선 색상을 보고 차마다 뭐 다 뜯지 않고 연결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트렁크 패널을 탈거하고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구성은 요거는 다 하고 나서 붙이는 스티커 같고요.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은 아마 다 되는 것 같아요. 큰 차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연장선과 메인 배선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확인을 했고, 오늘은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유튜브 댓글 중에 스카치락이나 배선 연결도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초심자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좀 천천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하기 전에 알려드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일단 그거 먼저 알려드리고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도어가 아닌 노블레스 이상의 등급의 차량이라면은 아마 스마트 트렁크 옵션이 있을 겁니다. 설정에 차량 도어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파워 테일게이트에서 자, 밑으로 자, 스마트 테일게이트라고 해서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테일게이트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양손이 무거울 때, 짐을 들고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저는 일단은 쓰지 않습니다. 간혹 트렁크 쪽에 서 있을 때 계속 열리는 게 싫어서 저는 요거는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차량 뒤에서 멀어지면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 옵션이 제가 보니까 노블레스 이상 등급에는 자, 이 옵션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내 차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알려드린 거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노크 센서 작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쪽 먼저 작업을 할 거고요. 전원선은 퓨즈박스 쪽에서 당겨 올 겁니다. 일단 트렁크 먼저 열어주시고, 저는 작업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요 부분은 감안하시고, 자, 배선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없다 생각하시고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구는 뭐 대략 챙겨봤는데 한 요 정도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커버를 먼저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RV 차들은 대부분이 뜯는 방식이 똑같아요. 끝에서 이렇게 리무버를 넣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뜯깁니다. 자, 약간만 틈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손 넣어서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고, 자, 이 배선들은 원래는 없는 배선들이에요. 이 커버만 이렇게 떼시면 되고요. 나사 2개가 존재를 하죠. 2개 풀었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떼어내시면은 키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열게 되면은 여기 양쪽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 십자마저 풀어주시고, 자, 이 손잡이 커버를 빼주셔야 되는데 저는 너무 많이 빼기도 하고, 전에 트렁크 사고 났을 때 수리하시는 분들이 좀 뺐나 봐요. 틈에다가 이렇게 헤라를 넣으시면 틈이 벌려져요. 자, 이 틈 사이로 이렇게 여기 2군데가 걸리고, 원래는 여기도 걸립니다. 여기 걸리는데 여기 트렁크 수리하실 때 보니까 부러뜨린 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커버를 열게 되면은 여기 십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홈이 하나 있어요. 홈 보이시죠? 자, 이 스위치를 빼주셔야 되는데
홈에다가 일자 드라이버를 살짝 넣고 이렇게 제껴주시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트렁크 스위치 선을 여기서 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트렁크 스위치는요, 트렁크를 닫게 되면은 전원이 꺼집니다. 항상 상시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안 되고, 일단 요거는 트렁크 커버 탈거를 위해서 일단 빼주겠습니다. 풀 거는 다 풀었고, 이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빼시면 조금 더 쉽게 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키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키가 돼 있고, 너무 많이 뜯어서 그런지 저는 많이 헐거워졌는데, 잘 안 빠진다면은 트렁크의 차박 버튼 영상을 보시면 키 하나하나 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도 됩니다. 트렁크 스위치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 거고요. 이 선이 뭐냐면, 제가 잡고 있던 선이 이 스위치, 요 선이 요렇게 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스위치는 요 선 하나만 쓸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앞쪽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이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부터 배선 작업을 해줄게요. 이렇게 피복을 좀 걷어내고, 이렇게 하면은 배선 따기가 굉장히 쉽겠죠. 스카치락을 쓰셔도 되고요. 여기만 피복을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 중간에 여기만 피복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스트리퍼는 사용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은요, 세 가닥이 나와 있는데, 요 빗불하고 마이너스는 앞쪽에서 가져와서 연결을 할 거고요. 테일게이트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 요 선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원래는 연결하는 과정은 제가 생략을 많이 했었는데, 연결하는 과정도 보여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피복 감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테이프 꼼꼼하게 감아 주셔야 됩니다. 이 스위치 선을 절선하기 위해서 트렁크 패널을 탈거를 했고요. 밑에 쪽에도 트렁크 스위치 선이 다 지나가는데 일반 분들이 사실상 찾기도 힘들고 색상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은 직관적으로 트렁크 스위치에서 나오는 이 선에다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두 선이 남았어요. 앞에 이제 연장선을 뒤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연장선이 동봉이 돼 있어요. 근데 연장 배선이 보면 여기 오링이 접지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오링을 원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오링 사용 안 하고 접지를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앞쪽에 퓨즈박스 쪽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일단 카니발 기준 했을 때 이렇게 퓨즈박스를 열어보게 되면 여기서 전기를 써야 될 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예비전원 B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여기에 너무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 운전석 저는 연결을 해줄게요. 일반 분들은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돼요. 가장 안전하니까요. 예비전원 B 플러스. 웨더 스트립 이렇게 뜯어주시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손을 넣어 보시면요, 움직이죠. 움직여요. 여기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넣게 되면은 여기가 잘 찌그러져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리무버가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제껴주시면 쉽게 빠져요. 이 배선은 빨간색은 빗불에 연결해 줄 거고, 마이너스는요 이쪽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줄 건데, 여기 피복을 벗겨내서 여기다 감아 줄 겁니다. 요 선이 너무 짧아요. 잘라서 조금 더 길게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대로 여기 오링 처리가 좀 돼 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없는 대로 니퍼로 배선과 배선에 발라주시면 돼요. 발라주시고, 칼이 있으신 분들은 칼로 하셔도 됩니다.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갈라주시면은, 이렇게 손으로 당기면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길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길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잘라주시고, 요 마이너스 부분을 피복을 이렇게 조금 길게 뽑아주고, 이렇게, 그리고
퓨즈를 연결해주는 부분도 피복을 이렇게 살짝만 구리선이 손상되지 않게 피복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여기 전동 시트 운전석에 연결한다고 했고 30A짜리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지만 연결은 가장 나중에 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전기는 상시이기 때문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 맞은편에 있는 배선이 차체에 닿을 경우 쇼트가 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 부분은 가장 나중에 연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미리 연결해 놓으셔도 돼요. 자, 마이너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 10mm 스패너로 이렇게 풀어 주셔도 돼요. 스패너로 살짝 풀어 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너무 많은데 이게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잠깐 빼볼게요. 잠깐 빼놓고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아까 길게 해준 부분 있죠? 오링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자, 이렇게 감아 주시면 돼요. 감은 상태로 자,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던 배선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을 다시 해줬고요. 이 긴 배선, 연장선이 뒤로 가야 돼요. 원래는 A필러를 빼고 하셔야 되는데, 자, 일반 분들이 A필러를 빼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굳이 빼시려면은 제 앞에 뭐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보시면 이거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흡음 처리만 해서 이렇게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음 처리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다 해놓고 시작할 때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 선은 자, 요 안쪽으로 해서 상시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빼놓습니다. 빼놓고 연결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배선을 요 위로 해서 그냥 지나가 줄 거예요. 어차피 흡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깔아줄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옆에 요 커버를 먼저 자,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로 천천히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서 조금씩 이제 배선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내줄 거고, 그 다음에 왼쪽 다시 닫아주시고. 배선이 조금 짧을 것 같네요. 보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고무 웨더 스트립은 절대로 빼시면 안 됩니다. 끈적이 타르가 많이 묻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렇게 리무버로 자, 2열 천장만 이런 식으로 자, 바깥으로 빼시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조금 넣기가 쉬워요. 자, 그대로 안쪽으로 좀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를 이렇게 다시 눌러 주시면 이렇게 고무 안쪽으로 해서 딱 들어갑니다. 자, 고무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요, 자, 천장을 위로 좀 눌러 주셔야 돼요. 눌러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무버로 배선을 좀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이 한 개만 있는 분들은 그냥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3열까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열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천장을 조금만 들어주시고 리무버를 이렇게 마저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조금 넣기가 힘드실 텐데 여기 먼저 넣어줍니다. 여기를 먼저 넣어주시고, 자, 이 정도 남았을 때 자, 오리발을 사용할 거예요. 자, 오리발을 여기로 천장을 살짝만 당겨서, 썬팅 안 찢어지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겨서 자, 안쪽으로 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여기 있는 선을 조금 타이트하게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자, 식당등이 없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요게 카니발이라서 자, 배선이 조금 짧아요. 이따가 자, 요 두 선만 연장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안쪽, 아유, 배선이 엄청 많네요. 자, 요 고무
고무 부분을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서, 자, 배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자, 배선 빼는 방법은요, 이거 그대로 안쪽으로 이렇게 잡고 그대로 안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자, 이 배선을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줄 겁니다. 빼고 나머지 배선들은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름관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꼬챙이 같은 거 있으면은 선을 빼주셔야 되는데, 저는 작업을 진짜 너무 많이 해놔서 빡빡하네요. 이게 트렁크 쪽에서 하는 마지막 작업이길 바라면서, 자, 요 배선을 이렇게 좀 걸어서 빼주셔도 되고 묶어서 빼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고, 자, 꼬챙이 하실 때 다른 배선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걱정되는 분들은 묶어서 빼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자, 당겨서, 자, 이 배선 위로, 자, 여기를 통해서 자, 이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빗불을 앞에서 먼저 연결을 해놨다면은 이런데 닿게 되면은 무조건 쇼트가 납니다. 다시 한번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거, 요거 고무 패킹은 진짜 잘 끼워 주셔야 돼요. 차량 트렁크 침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 고무 패킹은 이렇게 다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테두리 전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선이 조금 짧아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연장을 위에서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요 배선까지 같이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연장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피복이 까는 게 자신 없으신 분들은, 자, 여기다가 H형 일자 커넥터 해서 여기 같이 연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피복을 벗겨서 전선을 직접 연결하시는 게 더 안전하기는 합니다. 자, 연장해주고 전기 테이프 꼭 꼼꼼하게 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같이 하단부에서 선을 배선 색깔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선이 아마 거의 딱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자, 이제는 이 선도 같이 내려가면 되다 보니까 같이 처리를 좀 해줄게요. 여기 달릴 거기 때문에 부음 처리는 여기까지 하고, 요 배선에만 다시 또 감아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연결을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장하실 때 배선 색깔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쓰실 때 빨간색이랑 검정색 2선인 경우에는 그렇게 쓰시는 게 가장 알아보기가 편해요. 자, 연결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연결이 끝났고 이 센서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전에 여기 안에 들어있던 스티커가 두 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바깥쪽 거는 붙이지 않고 안쪽 것만 일단 붙여볼게요. 그다음에 저만 알아보면 되니까요. 자, 밑에쯤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센서, 자, 센서를 이렇게 꽂아주고요. 자, 저 바깥쪽에서 보고 붙이려고 했는데 썬팅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래서 자,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 배선도 여기 그대로 저는 정리를 한번 해주고 조립하도록 할게요. 저 배선이 너무 타이트하면은 혹시나 얘가 또 끊어질 염려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크 센서가 장착이 됐고요. 자,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만졌을 때, 자, 벌어진 부분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벌어진 부분이 없다면은 이렇게 조립을 완료를 해줄 건데, 아까 전에 빼셨던 이 트렁크 스위치도 이렇게 꼽아주고요. 나사들 그대로 체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 부분도 그대로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왼쪽 부분 여기도 체결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 마감재들 이렇게
그대로 끼워줄 거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잘 들어갔다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일게이트 램프라든지 후방 카메라라든지 없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바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됐고요. 연결을 하나 못했던 배선이 하나 있었죠.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배선이 엄청 많은데, 자, 이거 다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전동 시트 퓨즈를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리에다가 감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딱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닫아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대망의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안쪽에서도 돼야 되고 바깥쪽에서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단계로 해놨는데 안쪽에서 3번을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서도 한번 해볼 건데, 자, 저는 위치를 한 여기쯤에다가 아까 장착을 했어요. 근데 자, 본인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자, 스티커가 한 장 더 들어있었어요. 이게 자, 여기 바깥쪽에다가 노크 센서가 있다고 붙이는 스티커인데 보기 싫으니까 저는 안 하도록 하고, 자, 여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3번을 노크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도 자, 바로 작동이 되고요. 보통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수락 버튼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쪽에서 버튼이 작동이 안 돼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일단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도 되는지, 그리고 문을 잠그고 안쪽에서 두드렸을 때 되는지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문을 이렇게 잠궜고요. 자, 잠긴 상태에서 여기 한번 노크 해볼게요. 뭐 마찬가지로 문 잠그고 차박을 하신 다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 문이 열렸고요. 열린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마찬가지로 차박 버튼처럼 문이 잠겼을 때는 작동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략 한 40분 정도 지난 상태고요. 뭐 안에 앰비언트라든지 디스플레이는 모두 전원이 꺼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자, 문은 잠그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 키는 차 안에 계속 있었고요. 자, 이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불은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두드려 볼게요. 됩니다.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차 안에 전기가 모두 나갔는데 두드리니까 전원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드리니까 LED가 점등되면서 바로 열리네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차 안에 키가 있다면은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요. 차박 버튼이 좀 번거롭거나 어려운 분들은 노크 센서로 한번 대체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차박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쉽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